외도를 알아채는 어떤 뭐 그런 기술이랄까 뭐 그런 팁 같은 거 좀 없을까요? 갑자기 19금이 될 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이게 잠자리 할 때 조금 변화가 있으면 조금 의심하자. 아, 그래요? 잠자리 할 때 변화했을 때 이게 남성이건 여성이건 네. 이게 정말 사랑해서 잠자리 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의무감에 하는 거랑 네네네. 이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좀 달라지는 경우 좀 의심이 되고 갑자기 사랑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아무 뭐 이 외모에는 관심이 없는 남편이나 뭐 아내 같은 경우도 맨날 그냥 아줌마 파마에다가 네. 뭐 펑퍼지만 뭐 입고 시장만 다니다가 갑자기 막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속옷도 막 갑자기 막 야한 속옷 입고 막 신경 쓴다? 이게 좀 사람이 바뀌면 좀 이상하거든.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 여성도 마찬가지고 네. 외모가 바뀌거나 갑자기 네. 하는 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늦게 들어오거나 잠자리가 바뀌거나 특히 이제 가장 의심스러운 건 결국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뭐 스마트폰 평소에 그냥 아무 데나 놓던 사람이 그냥 화장실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잠잘 때 그냥 배경할 때 그냥 신주단지 모지듯이 상대방이 좀 보자면 막 화들짝 놀래고 또 막 다 지우고 그런 경우에는 의심하는 거죠. 다 전조 현상 같은 전조 것들이 현상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 게 그거를 또 막는다고 또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이미 시작됐다.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 내가 억지로 막는다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지켜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순간에 뭐 그냥 실수하는 건지 나는 정말 한순간에 실수도 없다고 그러면 증거를 잡아서 이혼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돌아올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나는 뭐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본인의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뭐 증거를 좀 어쨌든 좀 증거를 확보를 할 확보를 필요는 좀 있겠죠. 이혼을 하려면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증거도 불법적으로 확보하지 말아라. 아까도 어떤 기자님이 전화해서 물어보셨는데 막 별별 방법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녹음기를 남편이나 아내 차에 이제 몰래 두고 가는 경우가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위치 추적기 보통 차 밑에 다릅니다. 위치 추적기 이제 다는 경우도 있고 정 의심되면 카산대 가셔야 돼요.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에 또 이제 진화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해킹 앱을 깔아놔요. 해킹 앱 깔면은 이게 이제 내가 모르는 앱이 깔려 있다. 아니면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제 극단적인 상태까지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같이 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면 이제 뭐 별거도 막 하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별거 할 때 뭐 반드시 뭐 알아야 할 게 있다고. 별거를 너무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별거를 오래 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은 철저히 준비해가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경우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뭐 집도 있고 그 건물도 있고 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 저 별거 좀 하자고 하니까 그래 별거 한 3년 했는데 그동안 남편은 이혼 준비해가지고 그걸 다 다른 사람을 빼돌렸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혼하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재산이 여러분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집을 나와버렸어.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나오면 안 된다는 오히려 거죠. 집을 나간 사람이 가출했다고 상대방이 공격을 해요. 그래요? 나는 가정을 유지하는데 상대방이 나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별거를 하건 조론을 하건 이혼을 하건 한 집에 있기 어려우니까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집에 버티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요. 나중에 협상할 때도. 그럼 너가 나가라. 그게 이제 가출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도 집에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나중에 협상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내 집인데 네 명의 집인데 상대방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보낼 거예요? 안 나간다 버티면 명도 소송하잖아. 몇 년 걸려요. 그리고 부부간에 명도 소송 한 2년 도 안 되거든. 어렵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럼 또 내보내려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경매할 때 네. 이사비 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경매할 때 똑같아. 그래요? 이사비 왕창 줘야 돼요. 와이프 부부이면. 남편한테 이사비 얼마 줘야 되는 거지? 뭐 거의 재산의 반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가고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이 유리하다. 네. 팁을 아무리 드리면. 꼴 보기 싫어도 그냥 맞아요. 계속 있어야 되는군요. 아니 상대방 보고 나가라고 하세요. 좀 나가시려면 나가라. 이 별거를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것도 거네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난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이분이 막 진짜 막 음주 막 중독이야. 막 술에 막 중독돼서 막 와서 막 폭력을 막 해서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특급 팁인데 뭐 우리 특별히 우리 부일남 유튜브에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나는 정말 이 집에 있고 싶은데 상대방을 좀 내보내고 싶다. 뭐 이제 집에서 있는 게 유리하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 팁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가끔 폭력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싸웠다고 하면은 딱 폭력할 때 있잖아. 그때 딱 집에 있은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술 먹고 늦게 들어서 막 폭력을 시작하려고 한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 신청하면 됩니다. 접근금지. 그러면 집에서 내가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있고 나한테 접근을 못하니까. 접근을 못하게 하니까 100m 이내 보통 접근금지거든. 집을 못 들어오는구나. 내 집과 직장이 100m 이내니까 상대방이 가정폭력 딱 하려고 할 때 뭐 하는 도중에 빨리 경찰 부르고 증거 확보하면은 내가 6개월 뭐 연장도 되니까 그러면 이 집 뭐 거의 내가 점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도 가능하군요. 네. 어쨌든 끝까지 내가 버텨야 된다. 어떻게 된다. 집안에 오래 버틴 사람이 승자다. 네. 아 이게 이혼이라는 거에 이게 쉽지가 않군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은 결국에는 증거 싸움이고 증거가 어쨌든 최대한 많아야지 뭐 안타깝지만 뭐 이제 맞아요. 승리를 할 수 있는 걸 텐데 상대방 잘못 입증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녹음기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됐든 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하는 건가요? 먼저 슬픈 얘기죠. 부부간에 네. 뭐 상대방이 뭐 언제 얘기할 거 뭐 다 녹음하고 또 막 경찰에 신고하고 슬픈 얘기인데 네. 뭐 어떡하겠어. 뭐 우리나라가 네. 법이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 미국 보세요. 미국 봐서 막 부부가 막 서로 증거 막 수집하고 막 원수처럼 헤어지고 막 그런 거 보셨어요? 거의 못 보셨죠? 네. 그리고 드라마 보면은 뭐 쿨하게 헤어지고. 네. 아니 헤어지고 나서 더 재밌어. 네. 막 파티에서 서로 막 만나가지고 막 껴안으면서 네. 뭐 반갑다 그러고 막 서로 막 애인 들여오고 막 다음 주 당신이 뭐 애 그 학교 행사 좀 가 막 그러고 막 되게 친해지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아 부부가 어쨌든 그 서로 안 맞아서 헤어졌지만 그래도 한때는 엄청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고 내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했던 사람인데 결혼해서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혼하면 원수가 돼요. 철천지 원수가 되거든. 네. 왜 친구 내 상대방 잘못한 거 다 녹음하죠. 뭐 그렇죠. 다 내니까 이 정도의 그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제 이혼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사이가 완전 원수가 되잖아요. 네. 미국은 이 정도 그 사이가 나빠서 이혼하잖아. 이렇게 돼. 그럼 서로 그냥 친구 어느 게 좋아 보여? 저는 뭐 미국식이 좋은 거. 그러니까 네. 아이를 위해서 그렇고 서로를 위해서도 왜 이렇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처럼 하냐. 그래서 법이 미국처럼 바뀌어야 된다. 네, 저는 꼭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현실상 증거를 증거도 많이 있어야 좀 돼서 모아야 되고. 진흙단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네. 현실이다. 슬프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막 증거를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 상대방이 이혼을 막 거부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법적인 절차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렵죠. 이제 이혼 소송하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상대방이 이혼을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그러면은 뭐 시간은 걸려도 이혼은 되고 이제 자녀 문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합의 이혼이라는 뭐 합의 이혼과는 달라. 합의 이혼은 처음부터 합의가 되면 이제 그 법원에다가 협의혼 신청을 하는 거고 네. 이거는 뭐냐면 합의 이혼은 아니고 뭐 이혼 여부 및 재산이나 이런 거 합의가 안 되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했다가 소송했는데 중간에 이혼은 합의가 되고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도 합의가 되는 조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송 중에 이제 조정이 되는 네. 거죠. 그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네. 이제 그나마 끝까지 원수는 안 되고 그나마 원만하게 헤어지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혼 판결 날 때까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재산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합의 안 되는 경우인데 끝까지 이혼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네.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혼 절대 없어. 네. 이런 경우 있어요. 네. 남편이고 아내고. 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혼 청구하는 사람은 진짜 힘든 입장인 거죠. 뭐 어떡할 거야 상대. 난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 안 해준다. 이혼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법적으로. 네. 그 유책주의라고 하거든. 민법 840조에 딱 6가지 규정돼 있어. 네. 여기에 해당해야지만 네. 이혼이 돼. 네. 외국은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별거 일려면 그냥 이혼이 돼. 근데 우리는 딱 6가지. 근데 어떻게 6가지 이게 다 해당이 쉽게 되겠냐고. 이것도 증거가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 증거가 없으면 이혼 안 돼.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이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혼 소송하면 이게 완전 남남처럼 되거든요. 따로 사는 거고 막 진단 싸움 하는데 이혼하지 말래. 그럼 뭐 이게 뭐지? 그러니까 3년을 막 원수처럼 헤어져서 네. 이혼 소송했는데 법원은 원고 이혼 청구 기각한다. 그럼 다시 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시 들어가 살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거든. 다시 안 살죠. 이혼 기각한다고 한 집에서 어떻게 다시 살겠어요. 사람 네. 마음이라는 게. 네. 그럼 어떻게 또 소송해야 돼? 될 때까지. 다시 소송하는 다시 거예요? 3년 다시 해야 돼. 안 되죠 또. 저는 10년, 20년 소송만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요. 이거 큰 문제라니까. 뭐 끝까지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혼하시러 오시잖아요. 근데 증거도 딱 부족해. 네. 제가 보기에 제가 물어봐요. 이혼 좀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대. 이혼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100이면 얼마나 하고 싶어요? 진짜 100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5년, 길면 10년 각오하고 하세요. 증거도 부족하고. 증거도 없고 상대방이 끝까지 안 해주면은 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분이 싫지만 유책이 별로 없으면. 유책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정말 힘들다. 네. 이거는 사회적인 낭비다. 사회적인 낭비죠. 그러니까 사람이 싫지만 이 6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또 못하는 게 또 이게 우리나라의 또 이게 맞아요. 어려운 점이군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제도인 것 이상한 같기도 제도예요. 좀 하네요. 네. 이게 사람이 서로 이게 싫어졌다는데 그러니까. 계속 강제로 붙어 있으라고 하는. 부부라는 거는 둘이 서로 좋아도 진짜 살기 힘든데 네. 한 명이 이미 싫다고 하면은 이미 부부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뭐 아이들을 위해서인 네.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좋은 취지로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하는 축출 이혼을 방지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네. 조선 시대 때 네. 이제 남자들이 잘 나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조강지체 버리는 경우 그걸 막자고 사실 만든 이게 1950년대 60년대 만든 법이거든요. 네. 그게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바뀌었으니까. 반대로 여성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거부할까요, 남자들이? 여자가 그렇게 싫다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왜? 나가면 내가 쫓겨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보다 돈 주기 싫어서. 아, 돈 주기 싫어. 네. 내가 이혼하면 재산 반 뺏기거든. 근데 네. 지금 남남처럼 살고 있는데 너무 편해. 오히려. 나는 할 거 다 그러네. 했는데 근데 재산 반 주기 싫어. 그래서 이혼 거부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웃긴 게 뭐냐면 아내분이 이혼 청구하려고 남자분이 명의로 돈이 많아요. 네. 이제 연세도 좀 계시고 별거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혼 소송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몇 년 만에 만난 거야 법정에서. 몇 년 만에. 진짜 몇 년 만에 그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네. 남편이 갑자기 법정에서 싫어해. 네. 아내분이 당신은 왜 이제 왔어? 막 껴안고 난리 난 거야. 네. 나 아내 너무 사랑합니다 판사님. 오. 쇼하는 거지. 네.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네. 이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더니 판사가 그래요? 그럼 법정 나온 남편이 딱 이래. 아내, 야, 네가 감히 나한테 소송을 해? 빨리 취하해. 야, 참, 두 얼굴에. 두 얼굴에 사해. 어. 그래서 다음에 증거 부정 그거 녹음하시다. 그 법정에서 나온 거 녹음하시다. 그래서 네. 그거 녹음해서 이혼 경우 되는 경우 있었거든요. 야, 참 그렇다니까. 쉽지 않다 진짜. 이게 뭐냐고요 이게. 네, 참.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저도 이제 있죠. 애아빠로서 네. 참 이런 것들 아이들은 어떡하나 막 이런 것들 좀 걱정되고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혼은 했는데 뭐 남편이 양육비 안 줘요 막 이런 것들 막 걱정돼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왜 안 줍니까? 왜 안 주는지 그래서 양육비 이제 안 주는 제가 가끔 만나서 물어봐요. 도대체 양육비 왜 안 줍니까? 네. 본인 자식이 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아유 내 자식이니까 주려고 하죠. 근데 왜 안 줘요? 아유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안 줘요. 왜냐하면 그 아내 통장으로 보내는 거니까. 아내 통장 보내는 거 싫어요. 내가 아이 만나서 따로 용돈 줄게요. 아 그래요? 근데 현금 어떻게 계속 만나서 따로 주냐고. 그래서 일단은 양육권자가 엄마로 됐으면 그냥 엄마가 미워도 주는 거예요. 네. 설령 그거 엄마가 아이 양육비 안 쓰고 한두 번 뭐 자기 뭐 밥값에 쓸 수도 있고 네. 뭐 자기 옷 사는데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넓은 의미의 양육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뭐 어쨌든 잘 먹고 잘 입어야지 또 잘 키운다. 그래서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혼할 때는 어쨌든 이제 뭐 양육을 안 하는 사람이 양육하는 사람한테 이제 주는 반드시 거죠. 줘야 되고 예전에 뭐 안 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쁜 아빠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법이 많이 강화돼서 네. 안 주면은 이제 운전면허도 잘못하면 취소되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네. 잘못하면은 이제 뭐 신상고객도 되고 한 달 동안 이제 구치소에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양육비 주세요. 책정 같은 건 뭐 어떤 양육비 기준으로? 기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 딱 치면은 그 수입에 따라서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강제성이 좀 높아진 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 뭐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강제성이 네, 좀 강제성이 많이 늘어났다. 생긴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이혼 아닌 뭐 조론 얘기도 조론. 좀 있던데 제가 요거는 아직 좀 잘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조론이 그냥 사회적인 어떤 문화 같은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약간의 뭐 강제성 같은 것들도 좀 생길 수 있는 건지. 조론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네. 그 인도의 성인 간디 아시죠? 간디. 네, 네. 간디가 그렇게 이제 존경받는 성인인데 결혼 생활을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최초의 조론을 하셨습니다. 이혼은 참아 못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해혼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결혼을 해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소하겠어. 역시 성인이셔. 성인이셔. 멋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나처럼 사셨다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이회수 작가분이 또 네. 조론을 선택하시고 많은 유명인들이 조론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건 네. 이제 뭐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사이는 나쁜 건 아닌데 네. 이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론이라는 게 이제 결혼을 졸업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우리 이제 결혼 생활 졸업할래요. 따로 살래요. 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별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사생활을 이제 존중하고 이제 가끔 연락들을 하시죠. 뭐 가끔 만나기도 하고 네. 대신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사는 건 아니죠. 네. 그걸 조론이라고 하고 그럼 별거랑 뭐가 다를까? 네. 별거는 보통 이제 그 이혼하기 전 단계 이제 사이가 나빠서 하는 게 별거라고 하면 조론은 사이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가 좋은데 왜? 같이 살긴 싫은 거지.
사이가 좋은데 네. 난 이 사람 뒷바라지하게 해주기 싫어. 아. 아내분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이제 밥 네. 해주기 싫어. 힘들어. 네, 네. 남편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잔소리 듣기 싫어. 하지만 이제 자녀도 있고 뭐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그냥 따로 삽시다. 그게 조론이. 약간 별거는 좀 싫어서고. 그렇죠. 조론은 친구로서는 참 좋지만 굳이 그런 어떤 집안일이나 이런 것까지 하는 그렇죠. 거는 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그 중간 단계. 네, 네. 쯤이군요. 네. 그러면 이거 조론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사이가 어느 정도 뭐 좋다 그러면 뭐 이거를 할 때 뭐 합의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조론할 때 또 다툼이 생기거든. 이것도 다툼이 있어요? 뭐 처음에는 뭐 서로 쿨한 마음에 조론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남편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아내가 애인이 생겨서 같이 여행 간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남남이잖아. 외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이거 건가요? 조론이면 서로 사생활 존중하자며. 네. 이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포함되는가 이렇게 또 다툼이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니까 네, 네, 네. 이 문제도 정리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조론을 하는데 뭐 남자친구 뭐 생기는데 뭐 어디까지는 돼 안 돼 뭐 그거까지 정하자는 거죠. 좀 네, 네, 네. 치사하지만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분쟁이 또 예방될 수가 있거든요. 어디까지 이 이성 친구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인정한다면 어느 선까지 또 인정할 거냐. 그 문제. 쉽지 않은 문제. 네. 근데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라는 법 없거든. 왜냐하면 조론을 1, 2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0대, 60대 때 조론한다. 평생 그럼 혼자 살 거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네. 아니면 또 재혼할 때 그러면 이혼을 언제 할 건지 그 문제도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생활비 문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생활비를 얼마 줄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재산 분할도 미리 해줘야 되는 게 좋다는 거죠. 재산을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걸 다 결정하고 꼼꼼하게 합의서를 써야지만 조론이 분쟁이 없어요. 이걸 안 쓰고 하잖아요.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이혼을 차라리 하는 게 이게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낫네. 이제 또 이혼은 또 뭐 자녀나 좀, 뭐 그게 이혼을 또 꺼려하신 분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안될 수 있는 사실상 거죠. 그 법적인 이혼은 하기는 좀 뭐하지만 사실상 그 이혼 전인의 단계들은 다 밟아놓는 것이 그렇죠. 좀 낫다. 네.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 뭐 조론 관련해서 뭐 어떤 뭐 좀 사례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아니 뭐 다른 게 아니라 이회수 전 작가님 그 조론 네. 조론 이제 저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제 봤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네, 네. 마지막에 좀 감동스럽더라고. 그 혹시 기사 못 보셨나요? 그 조론을 그분이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작가님이 이제 많이 편찮으셔서 좀 병원에 좀 입원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네네네. 아내분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제 조론 안 할래요. 네. 남편은 옆에서 이제 막 병관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네. 아니 어쨌든 조론하면 남편처럼 자유롭게 살자고 해서 남편이 그렇게 그러게요. 조론하자고 했는데 아내분이 남편이 쓰러지고 힘드니까 다시 찾아와서 남편 병관하도 하고 이게 진짜 부부구나. 조론을 작가님이 후회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이렇게 좋은 아내분 놔두고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조론도 본인 뭐 그냥 사생활 뭐 좋은데 네. 그것보다는 정말 저는 이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맞지 않나. 뭐 잠깐 떨어져 있는 건 괜찮겠지만 조론까지 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차라리 이혼하시든지 별걸 하신 게 낫지. 조론은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뭐 하나의 문화이고 뭐 네.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뭐 또 잘 한번 좀 고민해봐라. 맞습니다. 이런 어떤 뭐 그런 사례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명절 전에 모시긴 했지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명절 후에 보시겠죠. 과정에 뭐 명절 그 연휴에도 뭐 보실 것 같은데 이제 명절 때 이제 요거 보시고 뭐 이제 아마 속상한 마음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유튜브 채널 보시고 또 이혼하시려는 생길지 아니 모르겠는데 이게 또 명절 때 또 어쨌든 뭐 이제 5천만 같이 중에는 또 보시고. 힘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위로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힘내시고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도 그렇고 이제 그 본인이 행복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내가 결혼하는 게 옳은 선택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혼도 하나의 선택이거든. 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이혼해서 정말 내가 행복할지 불행할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결혼 생활이 행복할지 불행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과감하게 이제 결단하시고 용기 있게 나가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상대방과 내가 하기 싫은 거 불편한 것도 다 대화해 보시고 생각보다 상대방이 이런 걸 모르고 있었네. 오해가 생겨가지고 또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 아니면 정말로 뭐 쿨하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면 쿨하게 서로 이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진흙탕 싸움 하지 말고 너무 상대방에게 험담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이혼하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알아주지라고 막 생각하는 거, 막 이런 거가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싸움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안 알아주면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내가 뭐 원하면은 막 대화하고 이러면서 좀 싸움도 풀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것도 좀 풀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